안녕하세요. 요즘에 보면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원이나 그 밖에 선생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개념을 공부해라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물론 이것도 맞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한 청소년, 지금은 청년이 됐네요. 그가 15살 때 아주 획기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잭 안드라카라는 청소년인데요. 메릴랜드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잭이 어느 날 굉장히 슬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친삼촌같이 여기던 너무나도 좋아하던 테드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슬픔에 잠겨있고, 아니 왜 아저씨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지? 라고 의문을 품다가 이 아저씨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의사들이 조금만 일찍 발견됐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잭이 생각했어요. 왜 췌장암, 요즘같이 의학 기술이 발달됐는데 췌장암을 고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이 췌장암은 85%의 환자가 말기가 되어서야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도 이 췌장암이 재발돼서 사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잭이 알아본 결과 췌장암 진단법이 60년 전에 개발된 아주 오래된 기술이고 정확도도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잭이 테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년이요? 60년 됐다고요. 우리 아빠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오래된 진단법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진단법이라고요. 거기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800불 정도나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단 검사 시간도 14시간입니다. 장장. 그러니 이런 방법 너무 비싸고 오래되고 하니까 이 방법으로 쉽게 그 초기 환자들이 그 진단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잭이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자, 잭은 사실 고등학교고 그는 얘기해요. 자기는 췌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잭에게는 그에게 모든 궁금증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었죠. 바로 구글하고 위키피디아, 인터넷 온라인상 백과사전입니다. 자, 최근 이 구글로 계속 검색을 하고 위키피디아를 보고 그래서 수많은 논문들을 찾아서 읽게 됩니다. 요즘에 공유의 시대죠. 21세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유입니다. 옛날 같으면 일부 그 전문가들만 알고 있을 논문들도 이 논문들을 무료로 오픈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잭 같은 경우에 구글을 통해서 많은 논문들을 접하게 돼요. 하지만 이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잭의 표현대로 말 그대로 건초더미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그런 일 같았다고 해요. 그래도 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4000번째 도전을 할 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되겠다라는 본격적인 그 연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잭이 이제 생각하죠. 아직 실험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엄마 부엌에서 실험실로 엄마 부엌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잭은 세계적인 의료진이 있는 존 서킨스 대학 전문가 200명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자기가 무엇을 그동안 발견했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이 필요하다.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생각하죠. 200명 중에 상당수가 반가워하며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답장이 오겠지 했는데 웬걸요. 199명으로부터 거절의 답장을 받습니다. 그중 유일한 딱 한 명만이 어쩌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고 결국은 그의 도움을 받아 실험실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금방 실험에서 짜잔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요. 여러 번의
그 실험 결과 결국에는 췌장암을 진단하는 센서를 만들어내요. 검사 시간은 이전에는 14시간이었다면 제기 발견한 것은 검사 시간 5분, 비용은요 $800였던 것이 8센트 밖에는 안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췌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고등학생이 인터넷, 구글과 위키피디아 덕분에 찾아서 검색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과학자들도 못했던 혹은 소홀히 했던 그 췌장암 진단법을 발견합니다. 물론 과학계에서는 제게 이 발견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고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과 같은 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이야말로 21세기 우리들 모두가 지향해야 되는 학습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공장형 그 학습 시대, 공장형 학교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검색의 시대죠. 학교에서 모든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정해준 것을 그대로 배우고 암기하고 시험 봐서 습득하는 교육의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관심사에 의해서 여기저기 찾아가는, 구글의 도움을 받아 찾아가는 그런 개인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자기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의 시대입니다. 자, TV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정말 저는 TV가 처음 우리 집에 딱 나타났을 때 그 설레임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TV의 채널이 1개나 2개였을 때는 방송사에서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방송사에서 정해준 그 TV 편성표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거기에 맞춰서 그 TV 프로그램을 봐야 되죠. 하지만 이제는 방송 채널도 많아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수많은 1인 미디어 그 크리에이터들이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내놓음으로써 밥상이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이제는 공급자 주도형이 아니라 개인이 유튜브나 혹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보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또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 뭐 저의 연배의 그런 분들은 기억하시죠? 아침 새벽에 담장 너머로 예, 그 뭔가 휙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툭 하고 떨어집니다. 신문이요. 그럼 그 신문을 아빠가 아침을 드시면서 보게 되죠. 저녁에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퇴근 후에 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9시 뉴스를 틀고 거기에서 그 모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구글, 네이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1인 미디어 뉴스 양산자들 뉴스를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유튜버나 구글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뉴스를 찾아갑니다. 즉 개인 주도의 시대가 된 거죠. 자, 1인 미디어 요즘엔 정말 유튜브 막 한 집 건너 한 집 다 유튜브를 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뭐 거리를 다니고 보면 브이로그 하시느라고 그 무슨 특히 축제 같은 데 보면 그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유튜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인 미디어 시대, 특히 이 1인 미디어 시대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어놓는, 즉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형 다 찍어져 있는 그런 학습 커리큘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학교는 뭐 다녀야겠지만요. 그거보다는 어떤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에 자기가 그것을 외우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궁금한 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분야를 그것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만의 새로운 세계,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컨텐츠도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잭같이 어떤 분야의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우리 모두 창의성이 중요한 21세기에 진정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잭 안드라카를 통해서 창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 좋아, 이거 아니군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